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1위, 바로 K-팝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의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를 보면 K-팝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최근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압도적인 비호감도는 단연 눈에 띕니다. 예전에도 몇 번 소개드린 바가 있지만 과거에는 한국 연상 이미지로 K-팝이 이처럼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K-팝에 대한 인식 자체는 아직까지 단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아이돌 음악의 장르처럼 여겨지는 게 K-팝.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한국 음악에 대해 다른 각도로 조명하는 기사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날치가 화제의 중심에 서기 전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서는 이날치, 싱싱밴드를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잡지인 롤링스톤에서 한국 음악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소개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K-팝은 한국 팝뮤직 스토리의 오직 절반일 뿐이다. 기고자는 한국계로 미국 뉴욕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레지나 김 씨입니다. 지난 2009년 K-팝에 대한 내 사랑을 다른 모든 이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당시 대학원 동창들에게 빅뱅과 2NE1의 롤리팝 뮤직비디오를 보여줬다. 당시 내 친구들의 반응. 뮤직비디오가 풍선껌 같은 색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치 다른 행성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시기였다. 시간이 좀 더 흐른 2013년 나는 다시 친구들에게 테티서의 트윙클과 티탑의 긴 생머리 그녀 뮤직비디오를 보여줬다. 그들은 눈썹을 찡긋하며 신기해했고 즐겁게 웃어넘겼다. 그 무렵은 K-팝이 아시아 전역의 음악계를 완전히 장악하던 시기,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팬층을 확보해 가고 있던 때였다. 그러나 보통의 미국인들은 여전히 K-팝에 대해 무관심해 보였다. 이제 현실로 돌아온 2020년, 이제 K-팝은 마침내 미국 주류 미디어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끄는 하나의 힘 있는 컨텐츠가 되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은 미국 음악상을 수상했고 몇 달에 걸쳐 주요 토크쇼에 꾸준히 출연했다. 그러나 많은 미국 팬들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자신들이 새로운 세대의 K-팝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를 거쳐 2010년대 초반에 전성기를 보냈던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은 완전히 다른 장르로 옮겨가고는 했다. 또한 한국 내에는 지난 20년 동안 결성된 수많은 K-팝 아이돌 그룹의 실증이 난 팬들도 많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K-팝은 이런 한국 관객들의 달라진 취향에 적응한 과거와 또 다른 형태인 것이다. 롤리팝은 TM송으로 만들어져 히트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곡입니다. 2NE1이 공식 싱글을 내기 전 빅뱅과 함께한 음악. 지금 한국에서 청취자들은 한국 대중음악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트로트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공희정 씨는 트로트 열풍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젊은이들은 새롭고 독특한 컨텐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별로 노출되지 않던 장르를 듣는다는 것이 미지의 매력으로 다가가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의 나이든 연령층은 이전부터 트로트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이끄는 이른바 뉴트로 트렌드. 이는 최근 2년 동안 한국의 전역을 휩쓸었으며 운동화부터 시계,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 트로트의 최근 인기는 이런 뉴트로 트렌드의 덕을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트로트 외에도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은 한국 인디 음악에 집중한다. 이 장르는 원래 1990년대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얼터너티브, 포크 및 펑크, 락 사운드에 치중됐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 개념의 한국 인디로 분류할 수 없는 거의 모든 현대 한국 노래를 포괄하는 용어가 되었다. 한국의 인디는 K-팝과 트로트, 랩, 서양식 락에서부터 라운지와 일렉트로니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장르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로운 장르다. 트로트와 마찬가지로 세계 음악 팬들에게 K-인디는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K-팝 때문에 다소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특히 대학생과 젊은 전문가 집단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팬층을 유지하고 있는 강력한 장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한국의 권위 있는 음반 차트인 가온 디지털 차트에 따르면 현재 한국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곡 중 하나는 잠이 오질 않네요라는 노래다. 이는 K-인디 락밴드 버스커버스커 출신의 보컬 장범준의 노래. 또한 버스커버스커의 오래된 노래 벚꽃엔딩의 경우 지난 10년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은 1위 곡이다. 또 다른 K-인디 밴드인 스탠딩 에그의 2012년 곡 오래된 노래는 차트를 역주행해 2020년 10월 6번째로 높은 싱글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K-팝이 계속해서 세계인들의 귀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한국 내부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종종 일어난다. 내가 한국 대중문화에서 관찰한 흥미로운 패턴 중 하나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것이 해외에서 인기가 없는 경우가 제법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는 기생충 이전까지의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사이에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자 한국인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다.
싸이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유명 가수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탑 클래스 아티스트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그 누구도 미국 시장에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하지만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이 되었을 때 한국 언론은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다. 그의 얼굴은 한국 화장품부터 라면 광고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서 등장한다. 그리고 그의 글로벌 히트를 기념하는 동상이 서울에 세워지기도 했다. 한국에서 인기를 얻기 전 해외에서 먼저 폭발한 방탄소년단도 비슷한 것을 말해준다. 한때 고국에서 평범한 보이밴드로 간과되었던 방탄소년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 대부분의 한국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명성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것. 한국 시장과 해외 시장 간에 활발한 피드백이 일어나고 있는 것. 현재의 K-팝이 가진 특징적 모습일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 자체가 K-팝의 달라진 위상을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싸이 동상 같은 경우는 본인도 부정적이었다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문화적 피드백의 반복은 말 그대로 서울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2014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 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서울 명동의 많은 카페와 식당 등에서 한국 인디 음악가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2018년에 다시 갔을 때 명동 거리는 K-팝으로 가득 차 있던 모습. 유망한 아이돌 그룹과 지망생들은 거리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 현장에는 현지인보다 관광객이 더 많았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도 불러왔다. 한 번은 명동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 직원이 내게 태국어로 말을 걸었다. 내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니 그녀는 다시 중국어로 바꿨다. 처음에 충격을 극복한 후 나는 그녀에게 한국어로 대답했고 그녀는 사과하며 상냥하게 웃었다. 이 모든 것은 K-팝의 세계적인 성공이 준 사례로 한편으로는 나를 즐겁게 해준다. 다만 나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K-팝을 한국 음악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한다. 그리고 서울의 일부가 K-팝에서 영감을 받은 관광객을 위한 쇼핑 천국으로 변모한 것. 이를 목격할 때면 나는 오묘한 감정을 느끼곤 한다. 이에 대해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도 명동이 그 매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미래의 서울에서 새로운 문화적 조화와 융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한국 음악이 국내외 청중 모두에게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한국 연예계는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K-팝 외에도 여러 음악에 대한 흐름이 존재한다. 제작자와 가요계 베테랑들 역시 K-팝이 해냈던 광범위한 성공들을 재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방탄소년단부터 트로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은 이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으며 청취자들에게 한국 문화의 재능과 역사의 범위를 상기시킨다. 트로트가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다양한 한국 음악의 융합을 볼 수 있다. EDM의 요소를 혼합하고 열광적으로 공연한 기변자의 히트 싱글 아모르 파티. 트로트를 부른 김나희와 함께 앨범을 낸 힙합 듀오 배치기의 음악 등이 그런 시도들이다. K-팝이 글로벌 성공의 코드를 깨뜨렸다. K-팝이 그랬다면 트로트, K-인디, K-랩이 뒤따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 한국의 인디 음악과 트로트 등이 또 다른 K-팝이 될 수 있을까? 언뜻 상상이 잘 안 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그런 날이 오든 안 오든 우리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한계의 벽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